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한 거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일개 창원시장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안상수 창원시장은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기자 간담회 자리. 창원시와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해 작심한 듯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창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정치 노름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마치 도의 직원을 갖다가 징계 운운하고 말이야. 정신 나가도 분수가 있지. 홍 지사의 거친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직원 전체를 모욕했다며 안상수 창원시장을 보잘것없다는 뜻의 일개 창원시장이라고 지칭합니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비하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뭘 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뒤에서 시비만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극도로 말을 아낀 채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죠.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경상남도 수뇌부의 잇따른 거친 발언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기작 재배 경쟁이 치열합니다. 창녕군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노지 재배한 벼를 수확하면서 이기작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김준환 기자입니다. 갓 모내기를 끝낸 논 옆에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4월 초 30만 제곱미터에 심은 모들이 석 달 만에 자라 수확을 앞둔 겁니다. 올해 여름 일조량이 풍부한 덕분에 전국 처음으로 노지 햅쌀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기쁨은 2배입니다. 우리나라에 벼가 없다는 겁니다. 햅쌀이.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비싸다 보니까 우리 농가 소득이 많이 이득이 되는 거죠. 햅쌀의 소매 가격은 1kg에 4,000원으로 가을에 출하하는 쌀 가격의 1.5배 수준. 수확한 쌀은 모두 대형마트에 추석용 햅쌀로 유통됩니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벼를 한 차례 수확한 뒤 일반 벼를 바로 심고 가을에 수확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이기작 시장 선점에 자치단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가온 시설을 해서 온도를 강제로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낚시줄을 치서 오리를 못 오게 해서 조류 피해를 방지를 하는. 수입쌀 파고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민들은 틈새 시장 개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창원시의회가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마산항에서 환적을 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선사에 1TU당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산항에서 중국 도시 간 정기 항로를 신설해 국토교통부 면허를 받는 선사에는 7천만 원, 마산항에서 일본 도시 간 정기 항로를 신설하는 선사에는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 결과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지역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더불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주택경기가 개선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해군이 추진해온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사업이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발전소 사업 추진에 기대가 크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남해군이 삼성중공업과 함께 첨단 조선산업단지를 추진한 곳. 하지만 사업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3년 뒤 남해군은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주민투표 끝에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한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최근 정부 제7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우리 군은 하루속히 공사가 착수되어 경제 활성화 용기가 남해군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남해군과 포스코건설 등은 2024년까지 약 10조 원을 들여 총 3,300메가와트급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남해군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 착공이 목표입니다. 우리 남해가 미래 친환경 사업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3,300메가와트급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이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발전 용량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 발전소와 함께 조성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의 경제성도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건설이 남해군의 오랜 수건인 미래 먹거리 개발과 산업단지 건설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먼저 지난밤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양산이 75.5mm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적게는 10mm에서 많게는 70mm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고요. 주말쯤 북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리는 비는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론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자정까지 최고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또 현재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은 또 우리 지역으로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창원이 25도를 유지하면서 경남 곳곳으로 평균 기온이 23도에서 2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줄어들면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창녕이 30도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가 24.8도로 대체로 2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합천이 30도, 거창이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다시 태풍이 다가옵니다. 현재 태풍 할룰라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부산 남동쪽 해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짜신다면 토요일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일요일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 실크와 농산물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진주시가 제1호 해외 통상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산청군 생초면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딸기 재배시설 단지가 들어섭니다. 남해군 남면 선구리에 있는 보물섬 캠핑장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함양군은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통시장과 산삼축제장으로 오가는 버스를 하루 왕복 6차례 운영합니다. 문화재청이 하동 쌍계사 등 사찰 유물전 시관의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사찰 유물전 시관 35곳 가운데 하동 쌍계사 등 21곳에 대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보존 관리 비용을 지원하며 전 시관 규모와 유물 보유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찰에는 지정문화재 1,490점, 비지정문화재 10만여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오늘부터 마산 야구장 홈경기에서 8시 입장 할인권을 판매합니다. 8시 입장 할인권은 주중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경기에만 판매하고 정상 가격의 반값에 남은 좌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박스와 팬더그아웃 등 특별 좌석은 제외되고 학생 할인을 제외한 다른 추가 할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영시의회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식품비 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열리는 창원 세계사격대회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말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창원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돼 사격대회가 국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대회를 준비한 추진준비비가 다음 달 사격대회 조직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추진준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그대로 참여해 업무 연속성을 이어가고 전체 참여 인원도 100여 명이 넘는 규모로 홍보와 후원자 모집에 나서게 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